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가 해마다 여름이면 주최하는 아주 좋은 세미나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세계적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세미나인데요.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ALC라고 하는 건데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어제 폐막을 했는데요. 신라호텔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주제는 뉴 노멀 시대 대전환의 열쇠를 찾아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한국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민생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선진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등등이 있지만 그런 어떤 것보다 앞서는 주제는 북한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극복을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계속 이렇게 핵 인질 상태로 살아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수해야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갈수록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향상을 하고 보유 중인 핵 탄두 수를 늘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핵 무장을 검토해야 되느냐 마느냐. 어제 토론회에서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흔들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자체 핵무기 개발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핵무장 절대 생각지도 말아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반면에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핵 무장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은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데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비상사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해 핵무기를 개발해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것은 국제적인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가해질 것이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GDP가 약 30%쯤 후퇴할 수도 있다는 비관론을 내놓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주변 국가들, 일본을 비롯해서 대만까지도 포함해서 정말로 최고조의 핵 무장 경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염려를 내놓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핵 우산을 제공하면 그것으로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은 충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른바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국이 서울을 구하려고 뉴욕을 포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던 1961년 그 당시에 케네디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미국은 프랑스를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때 이 얘기를 잠시 소환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드골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미국이 파리를 구하려고 뉴욕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 당시 그 드골 대통령이 이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961년 6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어떻게 됩니까? 61년 전 얘기입니다. 드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진실로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61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말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골 얘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나토는 수명이 다하였다. 이 조직의 핵심적 존재 목적은 미국의 핵무기로 유럽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이제 미국만이 핵무기를 독점하고 있던 시대는 지났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먼저 핵무기를 쓸 것이라고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안전은 유럽 국가들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의 도움 없이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자 케네디가 여기에 뭐랄까 약간 유무를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유럽의 방위가 미국의 방위와 마찬가지다.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는 이유는 유럽에 대한 소련의 공격은 자동적으로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모스크바에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드골이 정말 쐐기를 박는 얘기를 케네디한테 들려줍니다. 만약 러시아가 미국은 다른 나라의 방어를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케네디 대통령 귀하의 말이 맞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렇게 믿을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조차도 그 약속을 믿을지 의문이다. 나의 판단으로는 미국은 자기 영토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만 핵무기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하지 않겠는가? 국가는 모름지기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법이다. 귀하가 미국인은 유럽과 미국을 같은 존재로 본다고 말하니까 나는 그 말을 믿겠지만 다른 사람도 그럴까? 내가 만약 귀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내가 만약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언제 어디서 이 무기를 써야 할지 자신이 없을 것이다. 61년 전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국제적 현실을 바라보는 그 해안이 등골이 서늘할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우리는 혈맹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그 엄격한 보호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에 의해서 대한민국 영토가 공격을 받을 때 미국 대통령은 단 한순간도 망설임이 없이 북한 본토를 핵우산 그 핵무기를 사용해서 북한 본토에게 보복 공격을 할 것인가? 여러분은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마침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ALC 제13회차 회의가 신라호텔에서 어제 폐막을 하면서 한국의 이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아야 하느냐, 이 얘기가 나와서 이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거 다 빼고 일단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상설 민간연구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에는 약간의 부담이 있다고 하면 민간연구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핵 무장을 하게 될 경우에 군사적인 영향, 경제적인 영향, 정치적인 영향,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국민 안보 의식과 심리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라.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핵 무장이 결단을 내릴 경우에 3개월 만에 그것이 가능할지, 6개월 만에 그것이 가능할지, 이런 분석도 아울러 일단 진행을 해 놓자. 이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